아니 지금 저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술에 취한 중국인이 바지를 내리고 길 한복판에서 똥을 싸는데요. 그 모습을 본 4명의 다른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 있어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의 한나예요. 이번에 제가 직접 본 당황스러운 사실을 전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중국 친구의 모습은 경악스러웠고 반면에 한국 친구의 모습은 존경스러웠는데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캐나다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조선업 엔지니어로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싱가포르, 한국, 일본 세 나라에서 2, 3년씩 살았어요. 흔히들 아시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아시아에서 살면서 가장 잊지 못했던 나라는 한국인데요.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한국 음식을 해드시고 사드시기도 하죠. 아버지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술은 소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저희 가족에게 한국 문화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죠. 어린 시절 저는 아름다운 섬 거제도에서 살았어요. 3년간 살았던 기억은 잊지 못하는 추억이 되었는데요. 거제도는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었죠. 그곳에서 저는 영어학원도 다니며 영어를 잊지 않으며 교육도 받았죠. 특히 거제도에서의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것은 신선한 해산물 맛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장에 찍어 먹던 회는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이렇게 한국에서의 3년은 제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덕분에 저는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온 경험이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캐나다에서 학업에 열중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결국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 대학교 유전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죠. 대학 진학은 제게 독립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이왕이면 부모님과 조금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영국에서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도 이루어 나가고 싶었어요. 영국에서의 생활은 예상과 달리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치안 문제였죠. 제가 살았던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은 모두 안전한 나라여서 개인의 안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영국은 달랐어요. 여기선 밤늦게 돌아다니는 일이나 소매치기를 조심하는 일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주의가 필요했어요. 이런 상황에 처음엔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치안 문제가 가장 답답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치안 문제가 있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문대에서 공부하는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어요. 유명하고 실력 있는 교수님들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죠. 학문적 열정과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영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갈 무렵 한국에서 유학 온 유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 덕분에 우리는 금세 공통점을 찾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유나는 경제학과에 다니는 똑똑하고 귀여운 친구였어요. 유나와 함께하는 대학 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캐나다로 여행을 해본 적이 있기에 한국, 캐나다에 대한 대화도 잘 통했어요. 특히 함께 영국 곳곳을 누비며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일은 우리의 소소한 모험이 되었어요. 영국에도 한국 음식점이 꽤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저희에게는 하나의 즐거움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지내셨을 때 한국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때 한국 치과만큼 우수한 진료를 하는 곳이 없다면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제가 한국에서 지낼 때도 한국 치과를 여러 번 방문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서운 기억은 크게 나지 않았어요. 유나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유나에게 한국 치과에 대한 극찬을 했죠. 아버지에게 들었던 대로요. 유나는 웃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했어요. 어느 날 유나의 부모님께서 영국으로 여행을 오셨어요. 유나가 저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소개해 주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던 중 제 어금니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딱딱한 음식을 씹다가 생간 일이었죠. 유나의 아버지께서 즉시 제 상태를 살펴보셨어요. 전문가의 손길로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셨는데 다행히도 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한국 치과 의사들의 뛰어난 실력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유나 아버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정식으로 치과 진료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어요. 유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릴 때 한국에서 느꼈던 정감 어린 기억들이 살아났어요.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정이라는 마음이 기억났죠. 제가 살았던 거제도에서는 경상도 분들이시라 말씀을 약간 투박하게 하셨는데 아버지의 단골 식당에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아직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을 그리워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유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우리 학교에 다니는 중국 출신의 리나라는 학생이 우리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리나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죠. 리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주 몸을 접촉하는 등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해 보였어요. 또한 무언가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이런 행동들이 쌓이다 보니 저는 점점 불편함을 넘어 무례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유나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유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천천히 리나와 거리를 두기로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리나는 주로 다른 중국 유학생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집단 행동을 지켜보면서 저는 불편한 감정을 더 강하게 느꼈어요. 그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종종 거칠고 배려심 없는 행동을 보였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자라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제 가치관과 맞지 않아 마음이 많이 불편했죠. 결국 저와 유나는 리나를 포함한 그 무리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생활하게 되었어요. 저와 유나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우리의 작은 모임에 프랑스 출신의 줄리엣과 영국 태생의 아멜리아도 합류하게 되었어요. 우리 넷은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되었죠.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유나는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한글의 독특한 글자 체계부터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들까지 우리는 모두 열정적으로 배웠죠. 저는 이미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조금 유리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줄리엣과 아멜리아가 한국어 발음을 연습할 때의 모습은 정말 귀여웠어요. 한편 영국 태생인 아멜리아는 우리에게 멋진 가이드가 되어주었어요. 그녀와 함께 영국의 숨은 명소들을 탐험하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모험이었죠. 관광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 현지인들만 아는 아늑한 카페, 역사가 숨쉬는 오래된 건물들까지 아멜리아 덕분에 우리는 진짜 영국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덕분에 학교 생활이 더욱 즐거워지던 중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이번이 아니면 올림픽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우리 모두 들뜬 마음이었어요. 더구나 프랑스 출신인 줄리엣이 가이드 역할을 자처해 주어 더욱 기대가 컸죠. 파리에 도착했을 때 올림픽을 둘러싼 논란들이 여전히 뜨거웠어요. 특히 생강에서의 수영 경기에 대해 줄리엣도 고개를 저었죠. 파리 사람인 줄리엣도 생강에서 수영하는 건 정말 미친 것 같다고, 프랑스인들이 왜 반대를 했는지 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올림픽이 시작되고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질 때마다 줄리엣은 부끄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와 유나는 우리가 함께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다른 문제보다는 우리는 이 순간을 즐기자고 말했죠. 코리아하우스의 인기가 대단해서 오후 늦게 가면 음식이 품절되기 일쑤였어요. 우리는 돈이 넉넉지 않은 학생들이라 비싼 경기장 티켓보다는 이렇게 문화를 즐기며 응원하는 것이 더 좋았어요. 유나는 한국의 매력은 이렇게 음식과 문화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라고 말하니 공감이 되었어요. 올림픽의 열기가 가득했던 파리의 날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대회가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찰나
줄리엣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죠. 모처럼 프랑스에 왔는데 온 김에 주요 관광지를 더 둘러보자고 했어요. 줄리엣의 제안에 모두 동의를 했어요. 올림픽 기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파리의 진면목을 경험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우리의 파리 여행은 제이막을 맞이했어요. 줄리엣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해보기도 했고,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파리의 전경을 감상하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세계적인 명작들을 감상하며 관광객의 로망을 하나씩 이뤄갔죠. 어느 날 우리는 파리의 지하철을 타게 되었어요. 그때 눈에 띈 것이 바로 스크린도어였죠. 줄리엣은 스크린도어는 최근 시범적으로 몇몇 역에만 설치되었고 안전을 위해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유나는 한국은 모든 지하철에 설치가 되어 있고 스크린도어 덕분에 안전사고도 많이 감소했다고 말해줬죠. 우리 모두 유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새삼 신기했어요. 모두들 역시 한국은 기술과 IT의 선두주자라 다르다고 함께 감탄했어요. 프랑스의 유서 깊은 박물관들과 역사적 유산을 둘러보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의 웅장한 전시물들,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정원, 노트르담 성당의 고딕 건축 등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불편한 상황들도 마주하게 되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거리에서 마주치는 구걸자들과 기부를 강요하는 집시들이었어요. 특히 에펠탑 주변이나 주요 관광지에서 그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줄리엣이 현지인으로서 우리를 잘 안내해 주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만약 우리끼리 왔다면 곤란한 상황을 겪었을 거예요. 줄리엣은 여기서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물건을 받지 말라고 했고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영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소매치기를 특히 조심해야 했어요. 지하철이나 붐비는 관광지에서는 항상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죠.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캐나다는 치안이 정말 좋은 편인데 유럽은 선진국임에도 이런 치안 문제는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죠. 유나도 한국도 밤거리를 혼자 다닐 정도로 안전한 편인데 여기서는 조금 무섭다고 공감했어요. 줄리엣을 우리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프랑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특히 동유럽에서 온 일부 집시들의 문제가 심각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쉽게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멜리아도 영국도 비슷하지만 프랑스만큼 심하진 않아 보인다고 했죠. 저는 캐나다, 한국, 싱가포르, 일본 네 나라에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유럽보다 오히려 아시아가 더 나은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각국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대화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리아와 함께 다니던 그녀의 친구 중국 유학생이었어요. 저희에게 친한 척을 하면서 함께 밥을 먹자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친근하게 와서 말하니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식사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밥 한 끼 먹는데 그것도 밥도 사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동석하게 되었죠. 식사가 진행되면서 리나와 친구는 올림픽 관람 경기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떤 경기를 봤는지 어떤 게 기억에 남는지요. 저는 사실 개막식 외에는 실제 경기를 본 적은 없다고 대답했죠. 학생이다 보니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올림픽의 열기만 느끼고 코리아 하우스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했죠. 리나 친구 리아오는 그럴 거면 굳이 파리에 온 이유가 뭔지 묻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보는 게 낫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자신들은 주요 경기를 모두 VIP 티켓을 구매해서 최고의 자리에서 관람했다고 했어요. 중국에서도 상위 1%의 부자 가문 출신이라 이 정도 여행은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리나도 거들어서 중국은 이제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재력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잘난 체 했어요. 잠은 어디서 자냐고 물어서 호스텔에서 잤고 줄리엣의 집에서 묵기도 했다고 했죠.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은 파리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호텔에 묵고 있다면서 한번 구경하러 오라면서 말투에서 우월감과 과시욕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편한 심정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그러더니 코리아하우스 볼 게 뭐 있니? 라고 묻더라고요.
아멜리아는 코리아하우스는 정말 최고였다고 한국 음식은 너무 맛있었고 한복 페스티벌도 구경했는데 정말 아름다웠다고 했죠. 줄리엣과 저도 코리아하우스에서의 경험은 잊지 않을 것 같다고 극찬했어요. 한국 초복 때 먹었던 삼계탕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죠. 그때 갑자기 대화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리아오가 중국의 전통 의상 한풀을 한국의 것이라고 우긴다며 불만을 터뜨렸죠.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어서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평소에 조용하고 친절하기만 했던 유나가 놀랍게도 입을 열었어요. 유나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고 저도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유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푸라는 용어가 요즘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건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야. 왜 그 시기에 나왔을까? 중국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시진핑 정권 하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지. 한푸는 치파오나 창상 같은 전통 의상들이 만주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반발해서 나온 거야. 그건 순수 한족의 의상을 대표하려는 시도지. 2001년 상하이 어펙 정상회의 이후의 사건들과 2003 정저우에서 한푸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 이 운동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중국 밀리니얼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보니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뿐이거든. 한푸는 한복이나 기모노 같은 다른 아시아 전통 의상과 비슷해 보이려고 만들어진 거야. 실제 역사적 근거 자체가 없어. 이건 중국이 한복을 포함해서 여러 아시아 문화 요소를 자국 문화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유나의 차분하지만 단호하고 확신에 찬 설명에 우리 모두 감탄했죠. 유나는 또 설명을 이어나갔는데요. 한복은 단순히 최근에 만들어진 의상이 아니야. 한국의 고유 전통 복식이야. 그 유래는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 초기의 한복은 7과 3으로 짠 옷감을 사용하다. 누에치기와 직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복의 문화가 더 다양해지고 발달했어. 이 기술을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졌고 한복의 전통은 무려 1600년 동안 이어졌지. 이건 세계에서 가장 긴 전통을 자라하는 복식 문화이고 한국의 가장 큰 문화유산 중 하나야. 그리고 한복이 처음 발견된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 그것도 4세기에서 6세기 신라 백제의 유물에서 나왔어.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한복이 나왔다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말이지. 너희들이 주장하는 한푸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해줄래? 주장은 근거를 대고 해야지 말로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일침을 놓았어요. 리아오는 분한 얼굴로 울그락불그락해졌고 중간에 리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리아오와 리나는 유나의 대답에 어떤 말도 하지 못했죠. 순간 저희도 중간에서 난처해졌죠. 솔직히 한 방 먹여서 속이 시원한 마음이 더 들었어요. 아멜리아는 우리 이러지 말고 2차는 맥주를 마시러 가자며. 자기는 신세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2차는 자기가 쏜다고 했어요. 줄리엣과 저, 유나는 그럼 1차는 얻어먹었으니 2차는 함께 내자고 했죠. 솔직히 그들과 2차를 가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맥주를 마시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곳은 야외 테이블이 있는 노천 카페였어요. 줄리엣이 설명하길 프랑스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야외 테이블 문화가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분위기에 젖어 자리를 잡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프랑스 사람들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에 매료되어 우리도 프랑스의 낭만을 만끽하고자 했죠.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리나와 리아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주변의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큰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여긴 조용한 곳이니 목소리를 낮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 말은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술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행동은 더욱 제어가 되지 않았죠. 옆 테이블 사람들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우리 모두 당황스러워했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았고 쫓겨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데리고 나갔어요. 저희는 이제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계속 저희에게 이번엔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더 이상 함께 있기 싫어졌고 아무래도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 순간 갑자기 리아오가 자기가 많이 먹었는지 갑자기 똥이 마렵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는 길거리에 화장실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동 중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니 어디를 가야 할까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상황이 발견했어요. 리아오가 갑자기 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태연하게 옆에 서 있는 리나의 표정이 더 당황스러웠죠. 입을 다물 수 없었고 아멜리아의 깊은 탄식 섞인 목소리 오마이갓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먹었던 술과 저녁까지 다 올라오겠더라고요. 줄리엣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빨리 도망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유나, 아멜리아와 줄리엣까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도망쳤어요. 진짜 멀리 도망쳤는데도 저는 속이 안 좋아서 계속 미식거리고 다른 친구들도 중국인이 똥 싼다는 얘기를 기사에서만 들었지. 이렇게 내 눈으로 본 건 처음이라고 다들 당황했죠.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미식미식거려요. 진짜 파리 한복판에서 바지를 내리고 똥을 쌀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중국인들이 여기저기서 아무리 똥을 싼다지만 이걸 제 눈으로 보고 나니 정말 치가 떨려요. 호스텔로 돌아와서는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파리 올림픽을 하면서 그렇게 중국인들이 똥을 많이 싸놨대요. 그게 사회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했어요. 유나는 한국의 제주도에도 중국 사람들이 똥을 그렇게 싸고 갔다고 기사가 나왔다고 했죠. 진짜 찾아보니 전 세계 각지에 중국인들이 똥을 싸놨더라고요. 저희는 앞으로 중국인과는 술을 먹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유나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아는 네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죠. 유나의 대답은 한국이 역사와 문화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우린 오랜 세월 동안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과 압박을 받아왔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1000번이 넘는 크고 작은 침략을 겪었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빼앗으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유럽 국가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그러지 않아.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저렇게 왜곡시키기도 해.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이런 일이 있을 때 정확한 지식만이 우리의 입장을 알릴 수 있어. 그렇기에 우리는 역사를 배우곤 하지라고 대답했어요. 유나의 말을 듣고 한국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주변 국가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유나의 한국 사랑을 듣고 저희 사총사는 다음에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느꼈던 한국의 모습을 다시 볼 것 같아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봤는데 중국인들은 진짜 똥을 싸요. 자기들이 말하는 강대국이 아무래도 똥 강대국 같아요. 여러분도 꼭 조심하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 유학에서도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 유나 학생이 대단해 보이네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상 감동 포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